네, 계속해서 전화 연결 저희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죠. 위기가정 발굴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저 지난주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의 한무성 주무관 전화 연결해서 이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죠. 네. 네네. 네네, 한무성 주무관님. 우선 그 위기가정 발굴 추진반 관련해서 지난 4월에 출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네, 추진반까지 따로 만들게 된 배경 부분, 지난주에 저희들 짤막하게 알려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구청에서 네. 직접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올해 초에 생활고를 비관한 송파구 세모녀 자살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 유사 사건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서울시에서 저소득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으로 시행된 사업인데요. 우리 구에서는 위기가정 발생 시 바로 방문 상담할 수 있도록 기동 상담팀을 신설했고 관악구 희망복지지원단 그리고 동주민센터로 구성된 위기가정 발굴 추진반이 이렇게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관악구청이 이전에도 이런 일을 안 했었던 건 아닐 겁니다. 분명히 이제 그랬는데 좀 더 다른 듯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게? 이전에는 주민의 신고하고 동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이제 위기가정이 발굴되었는데요. 이번엔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 상담 인력인 더한복지 상담사 12명을 채용해서 반지하 가구, 간전 단수 가구, 장애인 가구, 임대 아파트, 홀몸 노인 가구 이런 곳들의 이제 위기가정 가능성이 많은 관악구의 전 가구들에 대해서 이제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는 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진짜 확실히 좀 확연히 다른 느낌입니다. 보니까 네. 들어보니까 네. 이 위기 가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사실 와닿지는 않거든요. 뭔가 어려운 가정이야 정도만 돼 있을 텐데 이게 추진반에서 위기 가정으로 분류하는 기준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고 또 듣고 나서 청취자분들도 여기 계세요라고 이렇게 좀 전달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삼는 위기가정이라는 거는요.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제 소외계층을 일컫고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부양 의무자가 존재하고 그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높아서 실제로 이제 그 부양 의무자한테 부양을 받지는 못하는데 이렇게 생활고를 겪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가구라든지 그런 케이스는 이제 복지지원 제도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또는 이제 일정한 거치 없이 이제 PC방이나 찜질방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 중에 옛날 말로 이제 주민등록 말소, 요즘은 이제 거주불명 등록이라고 하는 걸로 등록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이런 분들은 이제 복지지원 혜택을 법적으로 받을 수가 없으니까 주민등록이 말소가 돼서 네네. 이런 분들 또는 이제 갑자기 가장이 이제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가구 실제적으로 또는 이제 지원제도 자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도 있고요. 또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어요. 본인의 이제 자존심이나 자식 아. 걱정 때문에 지원 자체를 아예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상담을 통해서 설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아, 위기가정으로 분류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네네. 마지막 부분은 좀 생각지 않았었던 부분인데 또 이런 경우도 네. 있군요. 네. 이 예. 보면은 이제 추진반이 정말 바쁘게 움직이셨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도 복지정책과가 이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힘들어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그런 예. 만큼 이제 성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성과가 네. 있었나요? 일단 이제 7월 말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보도가 나간 게 한 2,800여 세대를 발굴했다고 했는데요. 네네. 그 이후에도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현재까지는 한 4,955세대 정도의 위기가정을 와. 발굴했어요. 네네네. 좀 많이 했어요. 근데 대단하네. 네. 그래서 이제 수급자 책정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네. 이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긴급 복지를 해준다든지 등 같은 이제 공적 지원이 한 2,800여 건으로 지원 금액으로 한 사람 한 10억 정도를 지원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종교 단체나 자원봉사 단체, 기타 이제 민간 후원 등을 통해서도 한 1,600여 건에 이제 8,700여만 원들 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들어보니까요. 이제 네. 관도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들 때는 좀 뿌듯한 느낌이 괜히 제가 뿌듯하네요. 그리고 미나고 네. 관하고도 이렇게 많이 촘촘하게 이렇게 네트워크가 됐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중에서 네. 발굴된 위기 가정들 중에서 좀 특별히 네. 좀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라면 청취자분들을 소개해 주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한 두 가지 정도가 기억이 나는데요. 네. 저 하나는 이제 통장님이 이제 발굴했던 가구인데
이제 가장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이제 청각장애까지 생기고 시력까지 감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해까지도 하고 거기에 이제 부인도 암으로 투병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대학생인 아들이 주말 아르바이트로 겨우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가구였거든요. 아,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질병 치료도 생각도 못하고 아파트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이런 걸 못 내서 이제 쫓겨날 상황인데 이제 가장이 이제 자포자기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그 위기 과정을 발굴하게 돼서 네네. 상담사하고 또 이제 사례관리사가 이제 개입해서 막 끊임없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분에 대해서 이제 수급자 신청을 해서 생계급여를 받게 됐고요. 네네. 또 이제 그 복지관 협회에서 추진 중인 이제 위기가정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거에 이제 연계를 해서 또 200만 원을 지원했고 그 이외에 이제 막 복지사학계층 생계비나 후원금 등을 연계해서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을 좀 지원을 했고요. 부인의 이제 항암 치료나 그 가장 분도 이제 방광염이 있었거든요. 네. 그 치료도 다시 이렇게 받게 해주고 있고, 아, 좋네요. 예, 이런 부분들은 예, 네. 죄송합니다. 요즘 예, 제가 들어도 일단은 이런 성과를 뛰어넘어서 진짜 좀 우리 마을 공동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네, 공동체적인 모습들을 좀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좋네요. 네, 네. 또 다른 거 예, 한 사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또 이제 기억이 나는 거고 중에 하나 이제 고등학생 아들을 이제 혼자 키우는 모자가족 사례인데요. 그 어머니의 남편이 사업부도로 이제 이혼을 하게 됐고, 실직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대출을 받으면서 생활을 해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50세인데 너무 어렵게 살다 보니까 네. 영양 상태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치아가 6개나 빠지고 이제 아, 관절염 이런 걸로 이제 취업 활동 자체를 할 수가 없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잘 상담을 해서 수급자 책정을 하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게 됐고 또 이런 분들을 위한 이제 자활 프로그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네네. 것도 이제 참여하게 해줬고 또 특히나 이제 한 치과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이분 치과 진료도 좀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아, 참 들어보니까 일단 그 개인적으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거 하면서 다른 분들이 하시면서 공무원분들을 비롯한 상담사분들 다들 좀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네. 좀 그런 것만 있죠. 예. 네. 이 4월에 이제 추진반이 출범하고서 저 놀랐어요. 4,955세대라고 해서 너무 놀랐는데 일단 이 4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상당히 많은 위기 가정 발굴하셨잖아요. 네. 예, 이 위기 가정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제 좀 남다른 노력들이 분명히 앞에서 뭐 언급을 하셨지만 구체적으로 듣지 못해서 어떤 네. 노력들을 기울이셨길래 이렇게까지 많은 성과들을 낼 수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일단은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단전 단수가고 이제 위기 과정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네. 그 리스트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전 단수가고나 임대료 체납가구 등을 이제 타 기관에서 요청을 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인해서 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거는 그 복지사학지대에 놓인 가구들을 다 한번 관악구에 있는 걸 다 방문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네. 이제 뭐 위기 과정이 예상되는 고시원, 찜질방, 반지하 가구 등을 전부 다 일일이 그냥 걸어서 방문 조사를 와, 했고요. 전수조사네요. 거의 어찌 예, 보자면. 네. 예, 예, 그 외에도 이제는 지역적 특성이 좀 있는 곳은 특히 이제 고시촌 같은 데 보면은 고시 식당에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이제 근근히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제보를 들어가지고 아, 고시촌 대학 등 고시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당을 다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상담을 한다든지 네. 또 관악구가 이제 1인 가구가 많은 특성이 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만큼 또 고시원을 또 집중적으로 조사한다든지 했고 또 이제 위기 가정이 많을 수 있는 이제 장애인 등급 1에서 3급의 중증 장애인들을 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관악구의 이제 복지사학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한 가구라도 더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는 저희가 통장의 임무에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임무를 이제 부여하는 그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635명의 관악구 통장들도 전부 다 위기 가정을 발굴하는 그런 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제도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제 동복지회를 구성한다든지 동복지위원을 위촉해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위기 가정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홍보적인 측면에서는 관내 마을버스에 전체 다 홍보 스티커를 부착한다든지 네. 지하철 등 이제 통행이 많은 곳에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저한테는 좀 인상 깊은 게 통장들의 역할들이 확대되는 부분이 굉장히 예,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예. 네. 이게 진짜 정말로 마을을 안다라는 게 저도 지역구에서 한 10년 좀 넘게 살았는데 지역 네. 사회를 안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곳에서 네, 오랫동안 어렵죠. 토박이로 살면서 주변을 돌아본 사람들이 확실히 위기 가정이라든지 이런 정확한 내용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네,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네. 노하우들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 사회에 알려줘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만큼 앞에서도 좀 힘든 거 하셨어요. 예.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런 예. 것들을 못 받아가지고 결국 이제 전수조사까지 하게 됐는데 이런 이제 어려운 것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그 네. 이외에도 이제 어려운 거 참 많았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발품을 팔면서 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1차적으로는 상담사분들이 이제 하루 종일 계속 돌아다녀야 하는데 한여름에는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처음 이제 가정을 방문하면은 이 종교인이나 이제 물건 파는 사람인 줄 알고 문전박대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 괜히 욕먹는 경우도 되게 허다했고 네네. 특히나 요즘은 이제 뭐 기초노령연금 이거 관련해서 동주민센터 직원이라고 이제 가장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네네네. 그런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서 이제 우리 상담사분들이 참 어려웠고요. 참,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위기가정 제보를 받고 이제 찾아가도 아까도 좀 언급한 게 있는데 이제 마음의 문을 닫고 본인 스스로가 거부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좀 안타까웠고 또 뭐 요즘은 이제 잠금 장치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기 가정인지 아닌지 가정 방문 자체가 쉽지 않은 점도 상당히 애로사항이었는데 이제 무엇보다도 제일 어려웠던 점은 이제 위기 가정이라고 해서 한 위기 가정을 방문해서 상담하는데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게 힘들게 이게 상담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알아보면은 상담 끝나고 조사를 해보면은 전혀 어렵지 않은 부분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되게 그러니까요. 허탈하기도 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진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전 진짜로 예. 지원 받아야 되실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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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보니까 와, 생각해보니까 제가 여름 기간에 무려 2,100세대를 찾아내셨어요. 네. 진짜 더우실 텐데 너무너무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 협력 부분에서 민간의 협조가 어떻게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민간의 협조 쪽에서는 이제 한 예로 이제 신사동 한 약국에서는 고객들에게 이제는 공짜로 이렇게 비타민 음료를 주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이제 고객 양해 하에 그걸 주지 않고 그 비용을 이렇게 모아서 위기가정을 주라고 이제 쌀을 기부하는 아, 사례도 네. 있고요. 또 이제 대부분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협조해 주시는 데는 이제 교회에서 사실 많은 쌀을 좀 후원해 주고 있고 좀 특이한 점은 이번 여름에 이제 롯데백화점에서 선풍기 50대를 또 후원해 주기도 하고 예, 야, 이런 또 민간 협조가 이런 있었습니다. 민간들의 협조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좀 많이 알려주셔야지 다른 분들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네. 위기 가정이다라는 것을 제보하거나 또 뭐 나도 좀 돕고 싶다거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려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사업을 이제 홍보를 할 때 쓰는 문구가 네, 눈길 한 번이 힘이 됩니다라고는 문구예요. 네, 이제 우리 위기가정 추진반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 관악구 모든 위기가정을 다 파악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길 한 번이 진짜 필요한 시기인데 주변에 이제 위기가정으로 추정되는 가정이 있거나 그러면은 주저하지 말고 구청이나 동주민센터로 연락을 주시면은 언제나 저희 상담사분들이 바로 방문을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에도 그 120 서울시 다산 콜센터나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연락을 주셔도 바로 연락이 되니까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지금 전화 연결하고 나서 느꼈었던 것은 이거 전화 연결해서 안 들었으면 후회했을 뻔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굉장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네. 다른 분들도 역시나 이제 뭐 어쨌든 관악구가 워낙 이제 저소득계층이 많잖아요. 네, 네. 많죠. 그래서 민관의 이런 노력과 함께 민간의 어떤 복지관이나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곳에서도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관악구만의 뭔가 독특한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네. 그 관악구청 복지정책과의 한무성 주무관과 함께 위기과정 발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들으실 신청곡 한 곡만 부탁드립니다. 네. 저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사업하고 좀 잘 맞는 노래가 좀 생각이 하나 나왔고 네네. 신청하는데요.
이제 제빵한 김탁구 OST 중에 네네. 희망은 잠들지 않는 꿈이라는 노래 신청할게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늦은 시간, 퇴근이 이미 지났는데 어쨌든 즐거운 추석 연휴가 좀 다가오잖아요. 네. 네. 복지 정책과 모든 분들 그리고 상담사분들도 이 기간만큼은 좀 즐겁게 행복하게 시간 보내시고 또 다른 위기 가정에 계신 분들도 즐거운 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